자, 다 주셨죠? 예, 책을 좀 볼까요? 43페이지 좀 보세요. 책 4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서브노트 좀 볼게요. 서브노트 우리 아까 했던 거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간단하게 보고 뭐 배웠나 보고 그 다음에 책으로 보죠.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서브노트 7페이지 보시면 네. 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거예요. 외우는데 자, 거기 보면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네, 토지의 쓰임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용도별로 지역을 나누는 것이 일단 용도 지역이었습니다. 용도별로 지역을 나누는 게 말 그대로 용도 지역이었고요. 중복 지정은 안 된다.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밑에 이제 우리 이거 그림을 외우는 건데 도관농자 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아침에 OX 같은 경우에는 이 농림지역 대신에 준농림지역 해가지고 X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도관농자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네 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또 세 분 되는 거죠.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한다 일본과 중국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중국과 일본이 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전쟁을 한다 일본과 중국이 두고 보자 누가 사는지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둥자 따서 외우세요. 몇 개 안 되니까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그 다음에 보생자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생계 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전관리 옆에 보면은 이제 뜻이 나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원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지정하는 지역. 이게 생산관리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생산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곧 조금 있으면 도시지역이 될 거다. 라고 해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그 8페이지죠. 자, 용도지역의 지정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용도별로 지역을 나누는 게 이제 용도지역이었는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이제 그 나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다라고 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게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입안과 결정과 고시라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때는 무조건 입안, 결정, 고시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다른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립. 그렇죠? 수립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입안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용도 지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에 맞게 이제 지역별 용도에 맞게 용도별로 지역을 나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이제 주상공록 나눌 수가 있고요. 전일준 그리고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그리고 관리는 보생계 이렇게 나누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죠. 요거를 한 2달 안에는 외우셔야 돼요. 2달 안에는. 그쵸? 당장 외우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566, 6657, 뭐, 9887, 777, 222, 나머지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용적률이요. 자, 거기 보면 500 전까지 보시면 100, 150, 200, 250, 300 해서 50씩 계속 증가하죠. 그런데 이제 준주거지역만 이제 500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업지역 가면은 1500, 1300, 1100, 900 해서 이제 200씩 다운됩니다. 200씩 다운되고요. 공업지역으로 가시면 용적률에서 300, 350, 400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만 100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 80입니다. 그래서 생자계 체크하시고 요것만 100이고 나머지 다 8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밑에 거기 옆에 그 서브노트 한 번 더 볼까요? 4페이지 아니 거기 8페이지 보시면 4번이요.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가 있었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에 대한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에 대한 특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떠한 절차를 뺄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특례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에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 어떤 지역이 그 지역이 이제 도시적으로 아예 간주가 돼서 이반 결정, 고시가 다 필요 없는 지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거기 우리 보면 1번이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립 목적이 인근 용도 지역과 같으면,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한 겁니다. 그러면 매립 목적이 같은 거죠. 원래 그 주변 지역이 공업지역이었는데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했다라고 하면 매립 목적이 같은 거예요. 이제 새로 생긴 매립지는 매립 목적이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새로 생긴 매립지를 대상으로 해서 위반하고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고시는 해야 된다. 알려는 줘야 된다라고 해서 고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반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특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은 필요 없다. 결정도 필요 없다. 하지만 고시는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시는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니은은요. 매립 목적이 이제 매립한 지역이 있는데 그 매립 목적이 다른 거예요. 원래 그 주변에 있던 주변지하고 다른 거죠. 인근 용도 지역과 다르다면 자, 다르니까 당연히 새로 생긴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위반하고 결정하고 고시까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시까지 하라. 다르면 하라. 그리고 디귿을 보면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로 돌아가서 위반하고 결정하고 고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이런 거였죠. 이게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공유수면 이쪽이 바다예요. 이쪽이 육지죠. 이쪽이 육지인데 이런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관리지역입니다. 자, 우리 도관농자니까 그렇죠? 용도 지역이 이렇게 나눈 거예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매립을 하는데 매립 목적이 뭐냐? 이쪽 바다예요. 공유수면은 다 바다입니다. 이 지역을 매립한 목적이 나 농사 지을 거야 라고 해서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립지가 지금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다 하라는 거예요. 위반하고 결정하고 고시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걸 이제 농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반하고 결정하고 고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특례는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특례는 아닌 거예요. 원래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위반, 결정, 고시가 다 필요한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번 기억만 특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위반, 결정, 고시가 필요하지만 위반 필요 없고 결정 필요 없고 고시만 하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지금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위반, 결정, 고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OX에서 나왔던 게 2번이었죠. 도시지역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면 어항법,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연접한 공유수면. 자, 기출문제는 이 도시지역을 지우고 어항법, 항만법에 따른 뭐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자, 어항법,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게 바다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쪽이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바다 쪽이라는 이야기죠. 바다. 그리고 이쪽이 육지예요. 육지인데 이쪽에 적용되는 지역에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어항법이나 또는 항만법 이런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항법과 항만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면 이 지역은 연접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항법과 항만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이만큼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 공유수면이 이렇게 연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은 연접지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본다. 자, 그래서 자, 어항법, 항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본다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위반하고 요 지역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라고 해서 위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위반, 결정, 고시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항법, 항만법에 연접한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이 지역은 위반, 결정, 고시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 어떤 지역을 결정하려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위반, 결정, 고시라는 3스텝 단계가 필요한데